지식 탐구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의 목적지는요. 인터넷에서 가장 깊고 절박하면서도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네, 정말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선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엄청난 공포와 막막함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절벽 끝에 선 암 환자들 사이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거대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용도 변경 약물, 그러니까 개나 말 같은 동물용 구충제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려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그야말로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기록들이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의 아이버맥틴과 암 토론 그룹이라는 곳에 올라온 데니스라는 회원의 아주 절박한 질문글이 있고요. 거기에 달린 무려 797개의 댓글들, 그리고 이 혼돈의 현상을 꼼꼼하게 해부해 놓은 2026년 3월 7일자 분석 노트가 오늘의 핵심 소스입니다. 797개의 댓글이라니. 그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주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 그리고 정보가 뒤엉켜 있는지 짐작이 가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요법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들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 현상이 현대사회와 의료 시스템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잠시만요.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매우 중요하고 단호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에는 제도권 의학을 강력히 불신하거나 의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대한요법을 맹신하는 매우 논쟁적인 주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특정 진영이나 의학적 견해에 편도 들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절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약물이나 요법의 효님을 절대 보증하거나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원본 소스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뿐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커뮤니티를 이끄는 두 명의 핵심 인물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 모임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명은 펜벤다졸, 즉 개구층제 요법을 대중화시킨 개척자이자 본인 스스로가 암 생존자인 조 티펜스입니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현직 종양 전문의인 윌리엄 마키스 박사입니다. 무려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마키스 박사의 접근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민간 요법들처럼 그냥 대충 한 스푼 먹어라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어요. 환자의 체중,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복용량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나누어 놨더라고요. 바로 그 정밀함이 수많은 환자들이 이 프로토콜에 맹신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버맥틴의 경우 예방이나 유지 목적의 저용량은 체중 1kg당 0.5mg 이하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뇌암이나 광범위하게 전이된 암처럼 상태가 심각할 때는 킬로그램당 2.5mg 이상이라는 초고용량을 처방하죠. 와, 5배를 쏟아붓는 거네요. 네, 심지어 이 초고용량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시각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매뉴얼에 명시해둡니다. 펜벤다졸 역시 하루 222mg에서 시작해서 최대 1000mg까지 주 6일 복용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제시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게 구충제만 덩그러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조요법들이 기가 막히게 치밀해요.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맞아요. 간을 보호하겠다고 하루 2번 밀크시스 250mg을 챙겨 먹고 몸속 독소를 빼낸다면서 활성탄이나 제오라이트를 씁니다. 비타민 D3는 그냥 영양제로 먹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 혈중 농도를 80으로 딱 정해놓고 매일 고용량을 때려놓더라고요. 거기에 아연, 정맥주 사용 고농도 비타민 C까지 추가됩니다.
심지어 암세포의 에너리원을 아예 차단하겠다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이른바 케토 식단까지 병행하라고 하죠. 이 모든 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치밀하게 짜여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쥔 것 같은 든든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밀한 마키스 박사의 가이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800개 가까운 댓글창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농기구 판매점인 트랙터 서플라이 같은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생긴 거요. 근데 그 튜브로 어떻게 미리그램 단위를 정확히 재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용법이 아주 기상천외해집니다. 연필지우개 크기만큼 짜먹어라, 아니면 M&M 초콜릿 크기만큼 먹어라, 이런 말들이 오가요. 심지어 체중이 150파운드라는 한 환자는 그냥 튜브에서 나오는 대로 직감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른바 윙잇, 그냥 막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정밀한 과학적 프로토콜과 벼랑 끝에선 환자들의 주먹구구식 현실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짙은 절박함 속에서 매일같이 기적 같은 성공담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빙의해 보시죠. 당장 내 생명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왔더니 엄청난 호전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애슐리 무어라는 분의 사연 볼까요? 어머니가 4기 유방암으로 전신에 암이 퍼졌대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쓰기 힘든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런데 호르몬 차단제랑 이웃 논부에게서 얻은 아이버맥틴 페이스트, 그리고 펜벤다조를 같이 복용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종양이 단 하나 빼고 다 줄어들었대요. 폐에 차있던 물을 빼는 관도 제거했고요. 댄 멜린이라는 분의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결장에 축구공만한 종양이 있었고 간과 담낭으로도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였는데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구충제 요법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응급수술을 받게 된 거잖아요. 네, 수술실에서 담당 의사가 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전이 종양들이 조직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갔다. 와, 암덩어리가 그냥 툭 떨어져 나갔다고요? 커뮤니티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댄은 지금 수영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며 아주 건강하게 지낸다고 증언하고 있죠. 82세의 메리 플링 할머니 사연도 기가 막힙니다. 얼굴과 가슴에 피부암이 있었는데 구충제 페이스트랑 살구씨, 블랙시드 오일 같은 걸 섞어서 극복했대요. 이 할머니가 남긴 멘트가 진짜 압권이잖아요. 내가 피부과 의사를 아주 열받게 만들었다 이거죠. 맞아요. 피부과 의사를 열받게 했다 이 멘트에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현대의학 시스템에 대해 느끼는 어떤 승리감이랄까?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불치병을 통제했다는 권능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요법이 작동한다고 믿는지 그 내부의 이론적 근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굳건한 과학적 믿음이 있더라고요. 네, 이들은 펜벤다졸이 암세포 분열의 필수적인 미세소관을 물리적으로 파괴한다고 믿습니다. 뼈대를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버맥틴은 암세포의 모든 신호체계와 전이 경로를 차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도 좀 다르잖아요. 병원 스캔에서 암이 완전히 안 없어졌어도 최근 3개월 동안 암이 더 퍼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약이 완벽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굳게 믿더라고요. 맞습니다. 암세포를 말려 죽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트랙터 서플라이로 뛰어가서 동물용 구충제를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 현실에는 그림자가 있죠. 이 화려한 성공담 이면에는 침묵 속에 묻힌 뼈아픈 실패담들도 아주 많습니다. 결코 마법의 탄환이 아님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들이죠. 휘트니 마리오 후보의 사연을 보면 희귀암에 걸린 어머니가 이요법을 썼지만 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켈리 바운즈라는 회원의 댓글은 진짜 분노로 꽉 차 있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돌팔이약 같은 자연요법만 맹신하다가 결국 전립선암이 손쓸 수 없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아이버맥틴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했다. 당신들 제발 깨어나라. 이렇게 일갈하죠. 심지어 피트 하우스키퍼라는 암 환자는 더 나아갑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적의 성공담들을 보면서
이 페이지의 90%는 실제 암 환자도 아닐 거라며 가짜 정보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불신의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두고 격렬한 설전도 벌어지잖아요. 제프라는 회원이 항암 치료는 단 한 명도 고치지 못하는 5년짜리 사기극이다. 이렇게 극언을 퍼붓죠. 그러자 항암 치료로 완치된 회원들이 폭발합니다. 빌리조나 샤이엔 같은 분들이 네 무책임한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놓치는 거다. 나는 항암으로 암이 완전히 사라진 수천 명 중 한 명이다. 라며 분노하죠. 절박한 환자들이 가짜 정보의 지뢰밭에서 얼마나 찢겨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의료 종사자였던 아니타 바커의 일침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커뮤니티에는 조직 검사를 위해 바늘을 찌르면 그 염증 때문에 암이 온몸으로 퍼진다는 흔한 오해가 정설처럼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조차 안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네, 아니타는 이들에게 과학적인 사실을 차분하게 짚어줍니다. 바늘이 암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는 원래 림프나 혈액을 타고 이동하며 그게 전이로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당장 한두 달 약 먹고 암이 안 보인다고 기적이라며 들뜨는 분위기에 아주 차가운 물을 끼얹은 거네요. 신중하라고요. 절박함을 파고드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이죠. 아, 맞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아마존에서 약을 직구했는데 그게 중국산 가짜 약이었다. 여러분, 그 참담함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게다가 자신을 간호사 패트리샤라고 부르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진짜 제약 등급의 약을 구해주겠다고 접근해서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아까 말했던 윌리엄 마키스 박사를 사칭하는 가짜 계정도 페이스북에 널려 있잖아요. 회원들이 진짜 마키스 박사는 X, 예전 트위터에만 있다며 서로 조심하라고 경고할 정도니까요. 가짜 약 피하랴, 사기꾼 피하랴. 환자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 오프라인 사료 매장인 트랙터 서플라이나 반려동물 쇼핑몰 추이의 재고를 뒤집니다. 전문 원격 약국 리스트를 비밀 작전처럼 주고받고요. 진짜 눈물겨운 사투네요. 자, 이제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볼 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나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현상의 핵심이 보입니다. 이건 현대 제도권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치료 포기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구축해낸 거대한 그림자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림자 의료. 아, 그 단어가 확 와닿네요. 여러분, 병원 문을 나선 환자들이 직접 논문을 찾아 읽고 해외 약국을 뒤지고 자기 체중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하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내 치료를 내가 주도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통제감과 권능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희망의 가치는 어쩌면 페이스트의 실제 약효보다 환자들을 더 강하게 지탱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몸에 통제권을 다시 쥐었다는 그 느낌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무조건 억누르고 금지하는 게 답일까요? 무조건적인 탄압과 금지는 환자들을 더 음습하고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사기꾼들의 더 쉬운 먹잇감이 되게 만들죠. 반대로 무분별한 허용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도권 병원과 의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의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들의 절박함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보 같다고 혼낼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긁어모은 자구책을 임상 데이터로 수용해서 투명하고 안전한 가이드라인 안으로 이들을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한 내용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와 감정의 홍수 속에서 벅찬 기적의 치유담과 비극적인 실패담, 그리고 악질적인 사기꾼들까지 그 사이에서 요동치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을 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논의는 철저히 원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분석이었습니다. 이 그림자 의료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었죠. 지식탐구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우리의 현대의학 시스템이 단순히 종양을 잘라내는 치료를 넘어서 그 벼랑 끝에선 환자들의 지독한 고독과 두려움까지 품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을 진작에 마련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 그림자 의료 커뮤니티가 지금처럼 거대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진짜 치유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